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고 있는 대구의 매호난원입니다. 저의 농장에 약 450분에서 500분 정도 분수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3월달 7일과 8일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난연합회와 경북난연합회가 합동으로 꽃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주기가 돼서 난실에 와서 물을 주고 제가 종자목으로 키우고 있는 잎변, 또 어떤 이들은 단엽이라고 할 수 있는 황복륜을 소개합니다. 세 번으로 나누어서 산채된 난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것이 잎변이고 단엽이고 어떤 것이 또 복륜인지 그 품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복륜 중에서도 여배로 보는 복륜이 있고 화해로 보는 복륜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자목 이 잎변 황복륜을 소개하면서 이 품종에 대한 또 복륜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복륜은 무늬로 판단해 볼 수 있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늬로 봤을 때 그 잎 끝으로 약간 복륜이 들어있는 걸 조복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륜이 어느 정도 잎 가장자리로 들었을 때는 그냥 복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잎 가장자리로 무늬가 든 그 무늬선이 벌부 안쪽까지 깊게 쭉 내려간 것을 심복륜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심복륜인데 무늬가 넓게 무늬가 든 것을 대복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잎 끝에서부터 벌부 기부 쪽까지 무늬가 넓게 들고 그 벌부까지 무늬가 들어있을 때는 심대복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으로 봤을 때는 그 무늬가 황색일 경우에는 황복륜이 되겠고, 백색일 경우에는 백복륜 내지는 설백복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색과 황색의 중간색인 미백색 정도일 경우에는 나름 그냥 특별한 명칭이 없고 복륜이라고 그렇게 통칭적으로 말을 하죠. 지금 이제 제가 이 복륜의 잎으로 무늬를 봤을 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형태를 봤을 때 이 복륜에 무늬가 들기도 하지만 형태가 어떻게 그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품종이 달리 명칭을 붙일 수가 있죠. 지금 영상에 올려드린 이 복륜의 잎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엽, 2엽, 3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치마 잎에서 1엽으로 올라온 난초의 잎을 보면 상당히 잎이 이렇게 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가 있다는 말은 잎이 보통 넓게 펴져야 되는데 펴진 상태가 아니고 잎의 중간에서 양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오가 있습니다. 접혀져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의 무늬를 보이고 있고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들을 주로 이제 잎변이나 여기에 이제 나사지가 들거나 거치가 형성이 되면 단엽이나 단엽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통 이제 단엽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잎이 짧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 품성 자체가 짧을 때는 단엽이라 하고, 그 단엽에 양쪽 잎의 가장자리로 톱니처럼 거치가 있거나 또 잎의 바탕에 그 거칠거칠한 나사지가 있을 때는 이제 단엽종이라고 그렇게 그 품종을 구분해서 가려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 난초는 복륜이고요. 황복륜이면서 신복륜 정도 됩니다. 대복륜은 아니고요. 신복륜 정도 되는데 잎이 상당히 이렇게 치마가 오가 있고 치마잎이 오가 있고 전체적으로 잎변의 형태를 보이면서 이슬바지 형태, 노수엽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 촉씩 나누어서 키웠는데 세 화분이 되었고 촉수가 이제 세 촉씩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잎이 많이 크질 않고 그러면서 황색의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잎변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잎 끝으로는 오가 있으면서도 어느 잎은 짝변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잎의 끝이 짝변일 경우에는 꽃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화형이 좋다는 그런 결과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채에 가셔서 잎변이나 보통 이제 한엽이나 이런 단엽개체들의 잎 끝을 보면 끝이 마무리가 짝변일 경우에는 이제 화형도 좋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꽃으로 결과를 보면서 미리 잎을 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통계적으로 이제 그게 결정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채에서 키우시는 여배품, 아직 꽃을 보지 못한 생강근에서 출발한 여배품들을 보면 잎의 모양과 형태, 잎의 두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늬 형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꽃을 보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요. 송옥 같은 경우는 잎으로 두 화가 핀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송옥 같은 경우는 잎이 민출란이지요. 민출란인데 꽃은 정두화에 그 소심으로 피었죠. 뭐 소심은 필 수도 있지만은 잎으로 꽃을 화형을 예측한다는 건 참 그 쉬운 일은 아니나 통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80% 좀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요. 100%에서 벗어난 것이 곧 송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잎으로 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진도에서 산채된 잎변의 황복륜 잎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보니까 잎 길이가 요 줄자로 전체를 재보니까 한 10cm 10cm 정도 되고요. 잎 제일 길은 것이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은 접혀져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대충 한 7cm에서 8c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채된 난초들을 생강근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두 촉, 세 촉이 늘어나면서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각 촉으로 분촉을 해서 각 화분에서 키워서 혹시나 한 화분이 죽을 때에는 다른 화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산채했다가 보통 두세 촉이 늘면 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우게 되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꽃을 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려서 보통 5년에서 8년 가까이 키워야만이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난초에 관련해서 복륜에 관련된 또 잎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기로는 3월 달이 이제 3월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 2월 마지막 주로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 어떤 곳은 4월 초까지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가장 적정기는 3월이죠. 3월. 그래서 3월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봄춘자를 써서 출란이라고 그렇게 통칭합니다. 그래서 출란 봄춘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을 볼 수 있는 출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자생출란을 키우면서 이제 다양한 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화통을 씌우고 결과를 보기 위한 3월의 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이 잘 피우고 화형이 좋고 꽃대를 잘 올리면 여기서도 구분을 해서 전시회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분별로 품종별로 나누어서 그 품종에서 상을 이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게 되고, 금상 부분에서 또다시 경합을 해서 우수상, 그 다음에 최우수상, 대상까지 이렇게 상을 주게 되고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키우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의 꽃들, 이런 꽃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1호라는 이제 꽃대를 다 비낀 상태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 꽃이 올라오고 화통을 벗길 것은 이미 벌써 벗겨야 되는 시기가 돼 있고, 이게 이제 난실에서 제가 여러 해를 키우다 보니까 2월 초순경에는 집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난실에서는 정상적인 꽃대를 못 올리고 발색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 난실 같으면은 온도를 올리거나 관리를 하겠지만은, 공동 배양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요구를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뭐 거실이나 방에서 약간 기온을 높인 상태에서 두게 되면 꽃대 신장도 좋고 꽃 발색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난초의 출품 시기를 맞추어서 온도 관리를 하셔야지만이 정상적인 출품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제가 물주기가 한 15일 만에 한 번씩 요새 주는데, 날씨가 좋을 수는 없지요. 햇빛은 들어도 기온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겨울 날씨는 제가 볼 때는 13일에서 15일, 뭐 늦게 한 20일 만에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15일 만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데, 오늘 이렇게 15일 만에 와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기는 제가 15일 만에 물을 주겠지만, 꽃 관리 때문에 제가 2월 초순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월 7, 8일 날이 전시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이동 조치를 하고 관리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꽃을 달지 않은 난초들은 그냥 난 배양장에서 주기적인 물주기로 이렇게 재배하고 키우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입변의 황복륜, 산채로부터, 진도에서 산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 화분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품종 중에 오늘은 황복륜, 입변의 황복륜을 소개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난실에도 3월을 기대하면서 재배하고 있는 꽃물들이 활짝 꽃대를 올리고 피워서 좋은 발색을 하고, 꽃도 크고 화형도 좋은 난들이 전시에 많이 출품되어 많은 분들에게 시선을 끌고 또 재배의 칭찬도 받으시고 보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보통 한 10화분 정도를 꽃철에 꽃 전시회를 출품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한 해도 빠짐없이 아주 높은 상은 못 받아봤습니다만은 그 우수상, 금상, 뭐 은상은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재배 관리 품종들 중에 화형이 좋고 화색이 좋아서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취미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촉수가 늘어나면 판매도 하고 이러면서 난실비도 주고 또 어떤 생활에 도움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지 노는 때, 여유가 있을 때 취미 삼아 재테크 삼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지가, 제가 83년도부터 난을 접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40년이 훌쩍 넘었네요. 어쨌든 난계의 흐름이 가격의 변동, 그리고 품종의 다양성이 그 희소성의 그
이제 개발되고 발견되는 품종의 그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직적인 그런 산에서부터 산채를 하고 재배를 해서 출품으로 확인되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주로 재배하고 있는 난들을 이제 수평 이동을 하면서 품종이 없는 분들은 품종을 입수를 해서 입시를 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품종들 중에 또 촉수가 많은 것들은 판매를 해서 또 이렇게 좋은 품종을 또 구입을 하고 입시를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난개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고가의 난을 구입했다가 난들이 이제 많이 저렴해지면서 수익성에 있어서 절벽에 가까운 그런 충격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 난 재배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나, 어쨌든 이제 무엇을 어떤 것을 취미로 하든지 그 물질적인 문제는 다 들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에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난초라도 재배를 하면서 나름대로 교제를 갖고 또 함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보람으로 이 난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은 제 관련된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고 난초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끝까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계절의 별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꽃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재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영상을 촬영하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1월 중순이 이제 됩니다. 이제 동지가 지나고 대한의 섣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추운 시기이죠. 그래서 날이 풀리면서 2월 중순부터 이제 모든 난초의 관리가 시작이 되고, 이제 살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배 관리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빠지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이제 이 추운 엄동설 안에 난실 그 온도 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이 겨울나기 잘 하셔서 그 봄에 활기찬 봄에 신화도 잘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